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때 특혜받은 이야기. 이기는 나라에게는 이기는 이유가 있고 지는 나라에게는 반드시 지는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는 동안 있었던 갖가지 청탁과 군유를 어겼던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당대표가 있던 야당은 추 대표의 아들 서 씨를 미군 카투사 자대인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을 비롯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국방부 연락단 등을 통해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통한 병가 신청, 휴가 연장에 이르기까지 군 복무 전반에 걸쳐 특혜 요구와 외압을 넣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 씨를 서울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 씨 복무 당시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예비역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다음 사항들을 제보해왔습니다. 처음 미 2사단에 왔을 때 서 씨를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습니다. 서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A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도 했습니다. 청탁이 너무 심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당시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선발 방식을 제비 뽑기로 바꿨다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추 장관 측은 통역병 선발이 그리 큰 특혜냐며 결과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는 21개월 동안의 복무 기간 중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특히 19일 연속 병가를 간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2차 병가는 같은 달 15일부터 23일이었습니다. 군에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려면 의사 진단서, 군의관의 소견서, 부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차 병가를 마친 서 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2차 병가를 받았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몇 시간 동안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휴가 복귀 1시간만 늦어도 부대 전체가 뒤집히는데 억지를 써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힘없고 권력이 없으면 가축처럼 전방에서 생고생을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엄마 찬스로 휴가만 58일이라고요? 하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특혜 의혹을 비꼬는 반응 가운데에는 본인이 휴가 연장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동네 아는 형한테 휴가 연장 신청해달라고 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가 연장은 전화로 하면 되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추 씨 아들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지면 된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서 씨는 미군 카투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휴가 규정은 한국 육군이 아닌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는 휴가 규정은
카투사도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고, 네티즌들은 카투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서 씨의 특혜는 작년 조국 씨 딸의 입시 특혜와 비슷하다며 이게 촛불 정부가 외쳤던 공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아 미안해 엄마는 장관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카투사도 못 보내주고 아들이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어깨를 다쳐서 수술 받았는데도 포상 휴가 하루를 붙여서 고작 2박 3일 병가를 받았다는 어떤 엄마는 너무 미안하다. 휴가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들어가 고생했던 내 아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추미애 아들보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은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궁금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모습과 태도는 미안한 기색 하나도 안 보이고 즐겁고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위로 드러난 눈빛은 환히 웃는 것을 보며 죄송하거나 부끄럽기는커녕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당신의 끔찍한 모성애가 아들에게 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엄마의 주체할 수 없는 모성애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들을 위해 남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대단하고 스스로 흐뭇한 일이고 아들로서도 과연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여론과 분위기가 엄마는 물론 특히 아들에게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인생을 평생 빛내줄 라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걸리적거려서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139명의 미군 장성 아들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그 가운데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원수의 아들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의 아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의 아들, 워커 장군의 아들 등 특히 벤플리트 대장의 외아들인 벤플리트 2세는 폭격기 조종사로 야간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을 보고받은 벤플리트 장군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더 이상 내 아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벤프리트 대장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1975년 월남이 패망했을 때 국가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전사하거나 전투 현장에 참전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답니다. 이기는 나라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는 나라에게는 반드시 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는 나라는 질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